안녕하십니까. 이슈 인사이드의 편상욱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약속인 결혼은 기쁘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죠.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혼 비용 때문입니다. 스타들을 비롯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돈이 덜 드는 작은 결혼식도 유행이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둘러싼 허례허식의 실태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작은 결혼식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스포츠를 통해 세계 군인들과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8월의 29번째 날, 신랑 최성현 씨와 신부 반진경 씨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랑 입장. 오늘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첫 순서인 신부 소개부터 이렇게 신랑이 직접 하는데요. 너무나 미소가 아름답고 그 마음이 그대로 미소로 드러나는 저의 신부입니다. 저의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경아!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 휴례사는 양가 부모님의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40주년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아이들 뜻대로 해보니 기쁜 자리가 될 것 같아 좋네요. 아들, 며느리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들 찾아줘서 고마워요. 진짜 잘 살아라. 우리 행복하게 살아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례도, 예물 예단도, 회백도 없지만 정성과 감동은 배가 된 결혼식.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렇게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만나는 자리고 우리 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런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결혼식이지만 부모님의 생각도 해야 하고 적당한 장소를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남들 하는 대로 하자고 보면 그 비용이 그야말로 억소리가 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기까지 평균 남자는 1억 5천만 원, 여자는 약 8,5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빚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한 달 평균 7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혼으로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 쏟아진다는 이른바 웨딩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 합니다. 20에서 40대 남녀 10명 중 9명은 결혼식 간소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의 노후 비용마저 자녀 결혼에 쏟아부어야 하는 우리나라 결혼 문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면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빚이 쏟아진다.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먼저 박수경 대표님, 네. 요즘 이 호텔에서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돈이 많이 들죠? 호텔, 특급 호텔이면 이제 기본 준비는 하셔야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내역을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강남에 12만 원 식대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제일 싼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여 공간해서 이제
식대만 1억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고요. 식대가요? 거기에 이제 장식비가 최소 500에서 3천만 원이라는 게 꽃장식 값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식을 예쁘게 했으면 주인공인 또 신랑 신부의 스타일비가 거기에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다 보니 굉장히 이제 비싼 비용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식사가 저도 뭐 가끔 결혼식 가는데 네. 이 축의금 한 5만 원쯤 내는데 제가 먹은 식사가 12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여러 타임 하는 결혼식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호텔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대형 호텔들은 오는 하객들이 많습니다. 예, 또 예. 이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부라든지 어떤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식사들도 자연히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죠. 정철진 평론가, 네. 이런 식사가 12만 원짜리라는 거 아셨어요? 그 정도 가격대는 알고 있어요. 뭐 친구들 결혼식 때 가고 그러면 네. 그 뭐 축의금도 그럼 더 많이 냅니까? 어떻습니까? 뭐 친구들은 이미 많이 갖고. 이제 뭐 재혼 쪽으로 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9월 첫째 주에 네. 이제 지인 결혼식을 네. 갔는데 호텔 결혼식은 아닌데 어쨌든 초호화 이제 호텔 네. 말고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10만 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 이 식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가족을 못 데리고 가요. 또 이런 데는 왜냐면 이미 애를 보통 일반 예식장에 좀 데려가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애의 또 이 밥값이 그 또 예의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비싼 호텔 가면 축의금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신은숙 변호사님. 네. 축의금 같은 경우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사실 봉투 하나 들고 부부가 농부인에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저가 가져도 민망할 때가 봉투 하나 내고 둘이 가서 먹으면 식비가 지금 그 봉투에 비해서 두세 배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럼 부부 동반하면은 뭐 보통 30만 원, 40만 원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하네요. 예전에는 되게 호텔에 이렇게 비싼 결혼식 하는 게 일부 뭐 이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그분들만 했었는데 요즘은 뭐 다들 하는 추세잖아요. 다 뭐 서민까지 보편화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1980년대까지 이제 허례호식이라 그래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호텔에서의 네. 결혼식을. 근데 이걸 풀어준 이후에 2000년대 넘어서 이제 일부 부유층이나 유명 스타들만 하던 결혼식이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중상층까지 이렇게 보편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제 호텔에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결혼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한쪽 가정은 호텔에서 하자고 하고 네. 사돈 쪽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일반 결혼식 하자 그러고 네.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 중산층 이하까지 보편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광자 본부장님, 이 대학 총장 그만두시고 지금 검소한 혼례운동 본부를 차리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줄여보자라는 운동이죠. 네. 제가 3, 4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작은 결혼식 운동을 일으켰어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여대가 인성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셔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기독교 중심으로 이거를 한 2년 전에 했어요. 선생님이 잘 보고 상임 본부장에 데려가서 이제 했는데 네. 어떻든 우리가 지금 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우선 작은 결혼식, 검소한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점점 네. 작은 결혼식, 검소한 결혼식을 많이 해서 반가워요. 네. 왜냐면 검소한 결혼식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결혼식, 자기만의 결혼식, 뭐 셀프 웨딩이라 그러나 네. 그런 걸 많이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좀 희망이 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제가 알기에는 1,200조 넘죠. 빚이. 나라 가계부채가? 예. 나라. 나라 근데 빚. 이렇게 아무리 얼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은 네. 이게 결혼을 하루를 위해서 몇 억을 쓴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닌가 해서 네. 아직도 보면 이 호화로운 결혼식 꿈꾸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스타들이 너무 화려하게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걸 좀 따라해보고 싶어서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결혼식 날은 누구나 다 스타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나도 연예인 놀이 약간 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 업체들이 후원을 하면서까지 자꾸 판을 키우고 있고 그거를 본 일반인들은 나도 연예인처럼 네. 비슷하게 하고 싶다.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비용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 보통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심리는 이해가 가는데 역설적으로 이른바 스타라는 연예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자기 돈 안 내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현상인데요. 셀러브리티 문화가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에 진짜 퍼져 있어서 셀러브리티가 내는 브랜드를 이제 셀럽 브랜드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추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브리티하고 우리 일반인과의 좀 차이점은 상당 부분 이 셀럽들은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소리 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 돈을 많이 다 들이진 않는데 이제 그걸 흉내내서 일반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자기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관련 업체들이 스타들의 결혼식이 뭐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몇 년에 한 번 오는 행사니까 자기네 그 브랜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라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협찬이라서 자기 돈이 안 들면서 엄청 초고압한 결혼식 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자기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스타들의 이런 호화 결혼식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이 욕심이라는 건 모르는 데서는 안 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누구한테 전해들었을 때 욕심이 생기게 돼 있는데 스타들이 무슨 드레스를 입었대더라, 뭐 그게 와인이 얼마짜리라더라 이런 걸 듣게 되면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타들도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라는 걸 인정하고 맞지만 일반적인 정서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조금 규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호화 결혼식을 너도 나도 찾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결혼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빚더미에 올라가는 이른바 웨딩 푸어란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앞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광자 본부장님, 부모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 자기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집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세마저도 집값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집은 의뢰 옛날 20-30년 전만 해도 신랑 집에서 집을 구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 15년, 20년 확실히 모르겠지만 신랑하고 신부가 합리적으로 하더라고 모아서 같이 합해서 뭐 전세도 하고 집을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참 기특한 젊은 신랑 신부를 봤는데 그 친구들이 한 3년 저걸 모았어요.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 아파트가 12평인가 15평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자기네들도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는 거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뭐 100세 시대니까 최소한 5, 60년 사는데 차츰차츰 불어서 노력해서 힘을 합해서 하면 자신들이 해야지 이걸 부모한테 의지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참 요새 또 착한 젊은이들이네요. 네, 착한 결혼이에요. 이 신혼부부들 보면 박소영 대표님, 이 주로 평균 결혼 비용이 통계가 나온 게 있죠? 네, 저희 듀오웨드가 2015년 결혼 비용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그 신랑 신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2,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결혼식에만? 아니요, 결혼 전체 비용 이제 주거까지 해서 빼고죠. 네, 그래서 주거 합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몇 년도니까 몇 년도에? 그러니까 저희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분들로 이제 했었는데 이게 평균이다 보니 저희 합이 2,500만 원 가까이, 아니 2억 죄송합니다. 2억 4천만 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남자가 한 64%, 여자가 36%인데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남자들은 이제 집을 구하다 보니 남자 쪽에서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 결혼 비용이 한 70% 이상은 그 주택 구입에 쓰이는 비용이었습니다. 네, 신우숙 변호사님, 왜 남자가 이 집을, 저도 뭐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왜 남자가 집을 구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가부장적인 세대에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남자가 집을 마련해서 여자를 이렇게 데려온다는 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혼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혼한다고 할 때 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산했을 때 대부분 남자들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 내지는 판결로 간다 하더라도 남자가 집을 준비해 왔으니까 상당 부분 재산 분할을 남자 쪽에다 인정해주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집을 마련해 온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부장이나 유교 문화의 서산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정철식 평론가, 보면 이 신혼부부들이 어쨌든 간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즘 이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진 게 바로 부동산 시대 때문에 그렇죠. 저 집이 정말 최대 고민 중에 고민인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결혼했을 때 서울에다가 아파트 얻어주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 아마 네. 그 신랑 측에 1억 5천만 원 비용 나온 것도 거의 전세값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웨딩 푸어라고 해서 네. 결국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그 전세 결혼과 함께 빚을 지게 되는 웨딩 푸어가 생기게 되는데 또 한켠에서는 웨딩 증여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편법 증여가 나오냐면은 전세값 비싸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돈 있는 분들은 이제 대신 대출을 받아라. 너가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갚아주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증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웨딩 결혼에 집 마련해주는 문제로 한쪽에서는 웨딩 푸어, 또 한쪽에서는 불법 증여가 일어나는. 또 하나 이제 왜곡된 문화로 양상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집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바로 예단 아니겠습니까, 박수경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예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사실 예단이라는 게 여태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한테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는 것이었는데 다들 요즘 자녀분들 수가 줄어들고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니까 결혼을 할 때 그 일부의 보상 심리에서 내가 여태까지 키운 아들 너한테 주니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결혼에서 제가 늘 보면은 다툼의 원인이 옆에 남의 얘기들, 팔랑귀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남이 했다면 또 싹 쏠리는 거죠. 누구는 결혼할 때 뭘 받았는데 그 집 아들보다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자꾸 주변에서 부추기면서 이제 예단을 얹다 보니 점점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정말 어렵게 결혼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뭐 헤어지자 이런 경우들도 저희가 봤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예단 예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제일 후회하는 또 비용이거든요. 가장 아까운 결혼 비용이 바로 예단 비용이라는 조사가 있네요. 예단과 갈등 관련해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갈등이 그겁니다. 보통 이제 남자분 측이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시댁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마련해 줄 때 그 평수 가격 대비 10%로 예단비를 요구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평수에 5억짜리 아파트면은 예단으로 5천만 원 갖고는 이게 일부 부유층들에서 이제 관행화되다 보니까 이게 서민들한테도 자꾸 말씀하실 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단이라는 것이 성의가 아니고 가져오는 거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되고 그걸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두고두고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또 하객적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지금 예단이고 예물이고 다 체면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체면 문화가 조선조 시대에 여러 가지 여러 역사적인 과정에서 체면 문화가 됐는데 그거는 하객이 적으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 가족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파워가 굉장히 사돈한테 창피하다 이거죠. 창피하다 이런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게 약하거든요. 우리는 그 체면 문화 때문에 될 것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향하고 어떻게 약화시켜야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문제. 이게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모에게도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이래저래 부담인 결혼 비용 때문에 이 새로운 결혼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셀프 웨딩, 말 그대로 신랑 신부가 모든 결혼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건데요. 말로만 듣던 이 셀프 웨딩 현실은 어떨까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찾는 신혼부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반말을 막 해줘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예비 부부 송희 씨와 상욱 씨는 다음 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식 일체를 셀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5만 원짜리 드레스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직구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 체형이랑 디자인 조금 더 넣어서 이제 가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드레스가 되는. 네. 그래요? 이게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되게 싸네요. 그쵸.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라 그러면 좀 비싸니까요. 예비 신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이쁘죠? 드레스는 물론이고 스드메,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모두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몇 달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아까 부모님께 허락 맡은 거는 한 3-4달 정도 됐는데요.
봄부터 저희는 이미 셀프 웨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촬영에 필요한 소품도 발품을 팔아 사거나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케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그냥 되게 좋아해요, 좋아. 그래가지고 예, 좋아라서 여러 번 그냥 써먹으려고 예, 다 이것도 다 그 서울 가서 되게 싸게 파는 데서 예, 되게 싸게 산 것들입니다. 예비 신부가 손재주가 이런 거 만든 손재주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 잘 보시면 다 그냥 뚝딱뚝딱 알아서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송희 씨는 어제 가봉해온 웨딩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찍을게. 아니, 자세 잡고 있어, 자세. 비록 화려한 전문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이들의 웨딩 촬영엔 두 사람만의 소중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락앤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셀프 웨딩을 하기로 했을까? 좀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공장 같은 결혼식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하객들도 오긴 오는데 좀 다들 이렇게 체면 치레로 오는 것도 우리도 미안하고 오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다들 즐거운 그날은 정말 잔치처럼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이걸 하고 싶었고. 예식장은 상암 월드컵 공원을 무상으로 빌렸고 하객들에겐 도시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풍이라서 뭐 가족들도 가능하면 가족들도 같이 와서 이제 그날은 돗자리도 펴고 잔디밭이니까 진짜 결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도 해주면서 그날이 주말이잖아요. 같이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어느 정도? 식비는 우선 오시는 분 그렇죠. 식비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 400? 그렇죠. 신혼여행비까지 400? 신혼여행비까지. 예, 그 정도. 400, 예, 400.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저희는 만족하면서 하는 거니까. 정성을 넣는 거죠. 그렇죠. 돈 대신. 네, 젊은이들이 스스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좋죠. 네.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성 시대예요. 네. 그 젊은이들이 독특한 또 플랜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자기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네. 또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시는 분을 가장 많이 보실 텐데 네. 박소영 대표는 네. 실제로 저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까? 상당히 이제 붐이 일려고 하는데 네. 여건이 안 따라줘서 이제 좀 정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저렇게 하면 돈이 안 들 것이다라는데 저건 대신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대부분 이제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이 회사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들이라 저걸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겉만 흉내를 내려고 하면 또 거기서 쓸데없는 비용들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지만 저런 장소들이 좀 많아져야지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이제 많아지면 저걸 또 이렇게 약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생겨나겠죠. 실제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